네, 안녕하세요. 오늘부터 12회 동안 상황판단 강의할 길규범 강사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진짜 이 분위기가 학원에서 느껴보기 힘든 분위기인 것 같은데 종합반 분들이잖아요. 거의 인터스쿨 분들. 지금 우리 18개월 종합반 1월부터 시작한 거 아니에요? 친화력들이 정말 많아요. 아니, 서로 알고 있던 사이들 아니시죠? 여기 와서 친해진? 와, 네, 이렇게 즐겁게 2년, 채 2년 안 되게 잘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은 결과 얻어서 나가실 수 있을 테니까 사실 역대 가장 활기찬 아침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는 네, 인터스쿨 1회차 강의이고요. 첫날이니까 오리엔테이션 잠깐만 할 텐데 그러면 이제 거의 뭐 올해 1월 정도에 시작하신 거긴 할 테고요. 혹시 실전 경험 있으신 분? 실전에서 한 시험 보신 적이 있다? 그러시군요. 알겠습니다. 네, 인터스쿨의 특성 잘 알고 있고요. 그러면 기출 분석을 하셨을 텐데 아시죠? 피셋은 기출이 바이블인 거. 대충 몇 년도 정도부터 하셨을까요? 최근 한 3개년 정도 보셨다. 조금 있으시고 최근 한 5개년? 안 보신 건 아니죠? 보긴 보셨죠? 10개년 정도 보셨다? 7개년 정도? 아니야. 범위를 좀 더 잡아드려야 돼요. 그러면 한 17, 18, 19 보셨다. 그렇죠. 최근 3개년의 느낌이 잘 없으셨던 거군요. 그러면 한 15 정도부터 보셨다? 내려갈수록 계신 거 맞죠? 13년도부터 보셨다? 대략? 일단 기출을 그러면 안 보셨다. 알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좋아요. 좋습니다. 이게 더 좋은 게 뭐냐면 기출을 혼자 풀다 보면 본인만의 좀 방법이 생기거나 습관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 전에 이제 기출 문제 낭비하기 전에 스킬대로 제가 알려드린 스킬대로 풀어보시고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야 이제 내가 이 문제를 알아서 맞히는 건지 정말 스킬을 써서 맞히는 건지 판단이 되실 거거든요. 제일 이상적인 반을 만났네요. 기출 분석을 같이 처음 해보는 반. 네, 열심히 준비해 볼 테고요. 19년도에 약간의 출제 경향이 좀 바뀐 거는 알고 계시죠? 큰 변화는 아니고요. 약간의 변화긴 하거든요. 상황판단 유형 크게 5가지 정도로 구분을 하는데 텍스트 유형, 법주문 유형, 계산하면 되는 문제, 규칙대로 풀면 풀리는 문제, 마지막 갈림길이 등장하는 경우의 수 문제 이렇게 크게 5가지 정도로 구분을 하는데 텍스트, 법조문 워낙 다양해서 그냥 수업 중에 기타 유형이라고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리긴 할 거예요. 총 40문제 중에 최근 3개년의 경향을 보면 계속 18문제 22문제 정도가 출제되긴 했습니다. 40문제 중에 18, 22문제. 위치상 보시면요. 20문제가 한 세트거든요. 20문제가 한 세트여서 이렇게 두 세트를 구성한 다음에 가책형이 이렇다면 다책형은 크로스로 40문제를 출제하는 거는 알고 계실 텐데 그래서 가책형의 1번 문제가 다책형에서는 21번 문제가 되는 거고 21번 문제가 1번 문제가 되고 그렇거든요. 그 안에 20문제 순서는 동일합니다. 그래서 뭔가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는데 20문제를 구성할 때 위치상으로도 대략적인 유형 따라 위치상으로도 좀 구분이 돼요. 무슨 얘기냐면 1번부터 7번 혹은 8번 정도까지가 기본적인 텍스트 법주문 유형 문제 그리고 뒤에 19번, 20번 문제가 역시나 텍스트 법주문이긴 한데 지문 하나로 두 문제를 내거든요. 여기까지는 득점 포인트. 정답률을 높게 가져가셔야 되는 유형인 거고 그 다음 대체로 9번부터 8, 9번부터 여기까지가 기타 유형이 등장하면서
고득점의 변별력이 되긴 하는데 일단 우리 기출 분석 많이 안 된 상태에서는 조금 많이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긴 하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사실 문제를 시험장에서 이제 푸셔야 되니까 사실 문제를 시험장에 푸신다고 하면 제일 먼저 고민하셔야 되는 게 전략이에요. 몇 문제를 풀지, 그 다음에 어떤 순서로 푸실지인 건데 최근 19년도 기출문제가 좀 어렵게 출제되다 보니까 우리의 경우에 기타 유형을 초반에 건드리면 중간에 한 문제에서 시간을 굉장히 오래 쓰실 수도 있고요. 그 다음 문제가 안 풀려서 여러 문제를 넘기다 보면 초반에 멘붕 올 수 있어요. 그래서 조금 연습이 덜 된 상태, 지금 우리 뭐 1학년이라고 보통 조선생님들 말씀드리긴 하는데 우리 1학년의 입장에서는 이제 기타 유형을 조금 뒤에 푸시는 게 더 안전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해서 처음에 괜히 또 시간 안팎까지 느끼면 괜히 정답률까지 낮아지거든요. 초반에 너무 신경에 구애받지 마시고요. 그렇다고 너무 여유 갖지 마시고 본인이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속도대로 정확하게 읽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속도대로 하셔서 최대한 여기 있는 문제들 18문제 정도니까요. 1번부터 7번까지 하면 7문제, 뒤에 2문제니까 9문제고요. 2세트 있으니까 총 18문제 정도 되거든요. 이 중에서 그냥 우리 연습 안 된 상태에서 법조문 계산은 좀 어려우실 거예요. 그래서 슬쩍 보시고 법조문 계산 잘 못 풀겠다 하시면 법조문 계산 스킵. 그 다음에 텍스트 유형이긴 한데 단순 일치 부합형이 아니라 뭔가 퀴즈 스타일로 나온다고 하면 다소 또 어려울 수 있어요. 특히나 한 지문 가지고 2문제를 내는데 이 2문제 중에 시차 소재가 등장하는 등등 뭔가 단순 일치부합이 아니라 조금 더 내용이 응용되는 퀴즈 스타일로 가면 또 정답률 확 떨어지거든요. 그래서 이런 문제들, 법조문 계산이나 텍스트 퀴즈 스타일 같은 거 스킵 넘기셔도 괜찮습니다. 그래서 18문제 중에 우리 16문제 정확하게 풀게요. 2문제 안 보셔도 되고요. 그러면 몇 점? 일단 40점 기본으로 하고요. 그 다음 나머지 22문제 있죠. 22문제는 어떻게 하시냐면 뭐 대체로 책상에 접지 형태의 시험지를 이렇게 펼쳐놓고 보시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 다시 접어서 보시는 경우는 좀 더 적거든요. 펼쳐놓고 봤을 때 4문제 있죠. 여기 22문제는 딱 4문제 중에 보시고 풀 수 있는 거 2문제 풀 수 있는 거 2문제 욕심내지 말자고요. 그래서 22문제 중에 이렇게 해서 한 절반 정도 맞춘다는 생각으로 속도 전혀 내지 말고요. 대신 지금부터 이제 기출문제 푸시고 계속 푸시면서 어떤 문제가 좀 만만하고 어떤 문제가 좀 어려운지는 알려드릴 텐데요. 갈림길이 등장한다? 쉽지 않거든요. 갈수록 난도 높아질 거예요. 그래서 대체로 계산 유형의 문제 맞히시고 규칙 중에 이해하기 쉬운 규칙 푸시고 갈림길 등장한다 하면 일단 넘기셔도 될 텐데 그래서 22문제 중에 욕심상 12문제 욕심인가? 22 중에 12인데 야 우리 중고등학교 때 생각해봐요. 22문제 객관식 시험을 봤어. 12문제를 맞춰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뭐 크게 부담 같이 마시고 12문제 정도 그러면 이거 30점인데 왜 70점 목표인데 우리 지금 그래서 일단 70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하는 걸로 목표를 잡으시고 이게 마지노선이라 생각하시고 밀려도 65점 올라갈수록 좋은 거고요. 그래서 이 정도 전략 세우셔서 너무 초반에 속도 갖고 압박 늦게 하지 않을게요. 그래야 정확도가 뭉개지지 않을 테니까요. 일단 본인의 속도대로 이 정도 문제는 푸실 수 있는지. 그러니까 대체로 지금 우리가 28문제
정도 푸시게 되는 셈이거든요. 그래서 28문제보다는 좀 많이 푸실 수 있게 실전에서 이거 좀 마지노선이라 생각하시고 준비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정도 해서 70점. 가장 최근에 뭐 일행제경 75점 정도 커트라인이었다 보니까 합격자분들 상황 판단 점수가 대체로 70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예요. 상황 판단으로 컷을 넘기기는 쉽지 않은 거 아시죠? 상황 판단은 워낙 선방하는 과목이지 전략 과목인 경우는 이 중에서 상황 판단이 전략 과목이다 하시는 분 퀴즈 성애자들 가끔 계세요. 나 퀴즈 되게 재밌다 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아예 기타 유형 있죠. 이걸 먼저 풀어버리는 분도 계세요. 나는 체력 떨어지기 전에 컨디션 조금 더 좋을 때 재밌는 문제 풀겠다 해서 아예 진짜 드물지만 먼저 푸시고 뒤에 푸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 뭐 워낙 다양한 분들 계시니까요. 근데 보통의 경우는 상황 판단은 선방하는 과목인 거지 전략 과목은 아닐 테니까 이 정도 나는 상황 판단 선방해야 된다 따로 찾아오시면 또 다른 전략 알려드리긴 할게요. 뭐 수업 시간에 모든 전략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 정도 전략 생각해 놓고